안녕하세요. 2022년 주도 섹터 및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타버스, NFT, 보안 관련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 영상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고, 로봇과 자율주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섹터로 보여지고, 특히나 2022년은 아마도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은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나마 로봇 관련주 중에서 크게 시세를 주지 않았던 삼익 THK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전 저점 요 라인에서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는 요 자리에서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고, 더군다나 장기 이평선 361선, 401선, 241선에서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 구간에 361선과 401선이 있고, 그 위에 이제 241선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41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241선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셔도 앞전에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죠. 거래량을 보시면 앞전 이때였네요. 이때 거래량이 들어온 게 2021년 1월 정도에 들어왔다가 12월에 재차 들어온 모습이고, 그 전에는 2020년 9월 정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익 THK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오른 종목이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맥도 보시면 비슷한 차트의 모습 아닌가요?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시세를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 저점 요 라인을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할 때는 갭 상승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 저점이 요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을 이제 갭 상승하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장기 평선 모두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 캔들을 이제 기준봉을 세웠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전에 이제 매물들을 대량의 거래량을 통해서 다 먹어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48배 거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아랫꼬리가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가에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세웠다. 기준봉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매집봉을 만들었다. 주가는 좀 빠졌지만 매우 지금의 자리 삼은봉을 만들면서 저로의 매수 찬스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들어온 거래량은 다들 매수세가 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 로보틱스도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기준봉을 세우고, 마찬가지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241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재차 빠졌죠. 빠진 이후에 재차 기준봉을 세우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T 로보틱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여전히 크게 상승이 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이나 2월 물이 들어올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대장주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대장주를 보면서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저점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면 뒤에서 2등주나 3등주가 또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모습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선은 다 뚫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로보스타도 최근에 크게 상승이 됐죠.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캔들이 나와줬고, 최근에는 240일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좀 움직인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는 종목인데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월봉의 모습도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매물대를 돈으로 다 샀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전고점을 이미 돌파가 된 모습이고, 최근에는 거래량 줄이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진 로봇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도 최근에 셌죠. 저점에서 3중 바닥 만들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버리는 캔들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LG전자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9%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로보티즈가 그렇고 또 로보스타가 지분을 33%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장주로 이제 로보가 후발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진 로봇이 1등주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인 신고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유진 로봇, 로보,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흐름 같이 보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우린 대장주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대장이 받길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로봇 관련주는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보고, 사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해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먼저 보일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를 보시면 이제 전고점 17,250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월봉의 모습 보시면 15,000원이 역사적인 신고가였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칩셋 미디어도 최근에 대장이었죠. 대장이었지만 인포뱅크가 최근에 대장의 느낌을 받고 있고, 칩셋 미디어도 역사적인 신고가가 16,200원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역시 신고가 돌파 이후에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인포뱅크보다는 흐름이 약간 더딘 느낌 보여주고 있지만 요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해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시장이 흔들린다면 2만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하는 기업이죠. 최근에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인포뱅크나 칩셋 미디어가 조정을 받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2,600원 부근, 그리고 최근에 자리 23,800원 요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를, 그러면서 최근에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2150원이 역사적인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30%, 거의 40%가 되겠네요. 4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윗꼬리로 기준을 한다면 거의 30%네요. 30%,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QSI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의 모습 보시면 이 라인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이제 윗꼬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주가 상승하니까 단타족들이 많이 좀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빼기도 하고 재차 올리기도 하면서 탈출의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98%까지 갔다가 16.29%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위아래로 살짝 흔들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좀 눌림이 나온다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5일선 지지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혹시 밀린다면, 시장이 흔들려서 밀린다면 요 라인까지도 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자율주행 관련 주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의 자리는 매우 좋은 자리다, 저점이기도 하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다.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향후에 에이테크 솔루션과 M&A를 한다면 시세를 가장 많이 받을 기업이다 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에이테크 솔루션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24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2022년 오늘 너무 말을 더듬네요. 네.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2022년에 주도할 섹터와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